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박사를 받고 시스코라는 회사 가서 네트워크 라우터 칩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 좋은 계기였던 건 엄청난 데이터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걸 빨리 깨달았다는 거. 그래, 근데 그거를 깨달은 상태에서 그 다음 회사에 이제 애플을 갔는데, 그 애플을 이제 갔을 때 이미 이 AI 반도체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엣지 쪽에 많이 필요하고 이제 늘어날 거라고 저 혼자만 예상했을 때, 내부에서 이제 애플에서 그걸 개발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서는 이거는 이 현실은 그냥 왔구나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또 창업 제의에다가 이제 펀드 제의도 받았었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자동차 사고를 겪게 되고 차가 완파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제 아무 다치지는 않고 멍 몇 개 들었는데, 그 차를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애플을 나온다는 건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어요. 근데 애플을 나오는 이유는 내가 정말 또 생각했던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담아보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정말 해보고 싶은 거를, 가장 가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로 6개월 후에 이제 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게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에 대해서 먼저 가장 매일 생각하는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한 건,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직원이었을 때, 그냥 테크니컬 매니저 이랬을 때, 뭐 그런 리더였을 때하고 스타트업 CEO가 다른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최근에. 첫 번째는,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해피니스를 내가 어떻게 계속 메인테인 할 거냐. 이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일정 굉장히 스키즈돼 있고, 우리 도전에서 우리는 물러서기가 조금 어려운 현실에 있죠. 대기업이었으면은 아마 재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스타트업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매 페이즈가 굉장히 챌린지 하니까요. 또 리소스도 풍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성원들 해피니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열악하죠. 너무 갑자기 많은 일을 또 주말에도 해야 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거를 요청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하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가 조금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새로운 분이 모실 때에 이분이 갖고 있는 디자이어가 뭘까, 우리와 같이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를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애플에서는 면접관이어서 한 100명 정도를 제가 지적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는 저는 다른 거에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이제 디벡스의 CEO로서는 면접을 볼 때는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가 필요한 탤런트 이런 걸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포션이 이분이 갖고 있는 네이처는 어떤 거고 우리가 그걸 맞출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항상 설명하거든요.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드워킹 해야 될 수도 있고, 소수의 인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가야 될 수도 있다. 이거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먼저 얘기를 한 3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스를 하시니까 다 오시지만 막상 만나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CEO로서는 구성원 해피니스 킵하는 거가 이 스타트업 합격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그걸 도전해보고 겪는다는 거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인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미안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걱정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뒤돌아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사실 소개받아서 만나게 분들, 어떻게 알게 됐던 분들, 또는 정말 지원해서 순수하게 면접을 보고, 처음에는 정말 제가 애플에서 하던 면접 그대로를 시행했다가 이게 안 맞는 걸 깨달아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멤버야말로 정말 우리가 성공한다면 어떻게든 리워드 해야 되는 굉장히 감사한 전우 같은 존재.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상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책임 소재가 있었을 때, 어떤 포인트가 걸렸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되면 그때는 제가 상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이 잘 진행되거나 생각대로 가거나, 또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 잘 안 될 때는 항상 마음속에는 동료라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온 것 같습니다.
창업하고 펀드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죠. 근데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펀드를 받는 게 1번 프라이어티로 알았는데 사실 사업 비즈니스가 이제 이거를 이제 형성해 가면서는 펀딩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 제가 처음에 스타트업을 한다 했을 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 펀딩을 받는 게 프라이어티 5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처음에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저도. 근데 그 펀딩을 뭐 받는 것보다 나머지 더 중요한 것들, 타이밍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정말 윈도우가 열릴 때 딱 제품을 내놓아서 갈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은 사실 저희를 다른 면으로 보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계속 어떤 어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고 이분들은 좀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을 맞춰내는 게 되게 중요했던.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러한 엔지니어여가지고 소통을 잘 못했던 거 그런 게 어려웠는데 그런 건 이제 맞추면 좋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도 제가 본 이 사업 전체에 봤을 때 마이너스 포인트도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 업사이드 부분도 여과 없이 얘기를 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밸런스 있게 그냥 전달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요 이건 팁은 될 수 없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처음에 시작할 때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어떤 몇 가지 포인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알려주셨는데 이게 꼭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오페레해서 아내를 이렇게 했는데 아내 나중에 결혼해서 봤을 때 저를 왜 선택했냐는 또 다른 면들이 많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아마 펀딩은 아까 한 가지 뭐 열쇠를 갖고 열면 열리는 뭐 이렇게 ATM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뭐 여러 노력을 커스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2020년대 전체가 AI가 관통하는 시대라고 생각되고요. AI 반도체는 그 AI 산업을 받치는 펀더먼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스타트업과 새로운 니즈는 계속 파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희가 말려도 새로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2020년대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 개 디바이스에 AI 반도체를 넣는다. 이게 제가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숫자의 회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숫자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IT 뭐 20, 30년 사이에 IT에 엄청난 금액이 쏟아지면서 개발 뭐 엄청 스마트하신 분들이 개발을 다 해놨고 역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것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 때문인데 2020년대 관통하면서 그거에 못지않은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스마트한 분들이 또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저 생각에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는 누구와 경쟁한다는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시장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회사가 잘하면 AI 반도체 정말 잘할 수 있으면 3%, 모더레이터에게는 아마 1% 정도의 시장 점유를 할 수 있을 거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단위의 매출이거든요. 그걸 이루기만 하면 엄청난 지금 현재로서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회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더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또 그 주저하는 시간이 할수록 늦은 거라고 저는 이제 IT 키드였는데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IBM 컴퓨터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막 MS 이런 거 좋아 애플 좋아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내가 거르는 가보면 어떨까 해서 뭐 IBM도 제 이메일이 한번 막혔었고 시스코, 애플,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에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그건 다 이제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산업은 굉장히 커링 엣지가 돼버렸지만 좀 감흥이 좀 떨어졌죠. 근데 AI가 이제 새로 들어와서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주인공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시대에 이미 결정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고 싶으면 그 형태를 찾아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사실은 수건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저 혼자 풀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 나라는 IT는 강국이었으나
프로세서 기술은 한 번도 원천 기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CPU 개발에서 성공해서 제대로 명명을 갖고 오지도 못했고 GPU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NPU 시대가 됐는데 지금 그래도 이걸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이제 여기 3명도 있지만 오늘 나오지 않은 또 주역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그분들이 다 합쳐서 이제 미국, 중국은 저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라 AI 반도체 가치는 20세기 때 핵폭탄을 보유했냐 안 했냐의 가치로 봅니다. 그럼 21세기에는 AI 반도체 기술을 가졌냐 안 가졌냐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은 가질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따라가면 세 번째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그걸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그 AI 온칩 세션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